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보험사 파산, 금융 대란, 124만 명 내 돈 몽땅 날린다. 은행 부실에 이어서 보험사가 파산할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메리츠 화재가 MG손해보험 노조의 말도 안 되는 제안에 인수 포기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파산이나 청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발생한 것입니다. 가뜩이나 우리금융의 동양보험과 ABL 매입이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사태는 더 심각합니다. 124만 명이나 되는 보험 가입자들은 예금자 보호 5천만 원을 제외하고 생돈을 모두 날리게 생겼습니다. 보험사의 파산이 다른 보험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위험합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메스타임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보험사 파산, 금융대란, 124만 명 내 돈 몽땅 날린다. 자, MG손해보험 지금 어떻습니까? 돼지저금통을 털어가지고 지금 자 36개 도망가고 있네요. MG손해보험 파산.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이게 지금 쇼가 아닙니다. 실화예요, 실화. 메리츠 화재가 기어이 손을 들었어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조직이든 어떤 단체든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노조, 특히 이 노조가 너무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아니 어떻게 메리츠 화재를 상대로 본인들 이만큼 절충해 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와야 하는데 모든 사람들 다 아예 그냥 직원으로 써달라고 하고 생떼를 쓰고 목리를 부리고 이러니까 백기 들어버렸어요. 메리츠 화재가. 그래버리면 MG손해보험 이거 파산 청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아니 파산 될 가능성이 훨씬 커졌어요. 여기 써있잖아요. MG손해보험 인수 포기 청산 절차를 밟았다고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뭐 흥국생명이네 많아요 지금. MG손해보험 파산 보험 현황부터 한번 가볼게. MG손해보험 허가일 2013년 4월 17일 날 보험 계약 건수 무려 124만 명 156만 건이에요. 어마어마하네요. 현황 자산 4.2조인데 부채가 4.2조가 넘어요. 지급 여력은 43%도 채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현황에서 어느 특정 회사에서 인수 안 하게 되면 그냥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인수 포기를 선언했어요. 메리츠 무려 3개월 만에 MG손해보험 인수 포기한 겁니다. 이미 선언했어요. 직원 10% 고용. 원래 MG손해보험도 좀 양보는 했습니다. 직원 10% 고용하겠다. 퇴직금 자 250억을 지급하겠다. 근데 노조가 철저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자, 노조 고용 승계 회의에도 아예 불참을 해버렸어요. 물론 이제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택도 없다 해서 먼저 불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인수 포기한다. 그래서 파산 절차 하든 말든 니들 망하든 말든 우리 손 뱉기 들겠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아니 물론 여기에는 또 내막이 있겠죠. 제가 모르는 내막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124만 명 156만 건의 보험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고객들 피해볼까요? 금융당국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 이 말은 MG손해보험 청산 파산을 시사한 거예요. 124만 명 5천만 원밖에 보장이 안 돼요. 다행인 건 그나마 5천만 원 보장됩니다. 다 날리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은행하고 똑같이. 초과 금액 더 많은 금액이 있는 사람들 전액 손실 봐요. 전액 손실. 최후 대안 몇 가지가 있는데 희박해요. 지금 보니까 노조가 저렇게 목리를 부리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파산 청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추가 매각 가교 보험사를 설립해서 어떻게 살리는 방안. 근데 청산이 유력해 보여요. 왜냐하면 다른 이유도 아니고 노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조가 강성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라 망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요. 지금 노조 때문에 발목 잡혀갖고 나라가 발전 못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물론 노조도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어요. 과거에 사용자들이 지나치게
자기 배때기만 부르고 노동자들을 핍박하고 정말 제 대우도 못 해주고 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요? 전 직원 고용승계 억측에 메리츠 화재도 포기했다. 자, 여기 보세요. 어떻게 전 직원 고용승계 이걸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포기하죠. 그것도 여기서 먼저 포기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불참하고 뭐 막고 해가지고 그냥 완전 백기 들어버렸어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할 이유가 있느냐? 손해보는, 너희들이 아쉬워서 빌어도 시원찮는데 우리가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MG손해보험 허가 2013년 4월 17일 그리고 124만 명, 지금 총자산 4조 2450, 총부채 4조 2634, 더 많아요 부채가. 자, 지금 여력비율도 44.40%, 50%도 안 됩니다. 자, MG손해보험 현황 볼까요? 직원이 몇 명이냐면 임직원 588명, 대리점 938개. 이걸 다 써달라는 게 말이 돼요? 전속 설계사 521명. 그럼 몇 명입니까? 대리점은 몇 개고요? 거의 뭐 1000명 넘고 대리점도 거의 1000개인데 보험 계약자 수 무려 124만 명. 보험 계약은 156만 건인데 이거 완전 담보로 해가지고 본인들 이 실속 챙기려다가 이 지경이 된 거 아니나요? 지금 나라 망하고 있고 대기업도 망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노조들은 자기 밥그릇 챙기겠다고 원수 보험료 1조 303억 원, 보험 계약자로부터 거둔 보험료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1조 303억 원. 자, 여기 보면 그동안에 진척사항이 이렇게 됐었어요. 24년 4월 금융위원회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고 23년 예금보험공사 MG손해보험 두 차례 공개 매각 시도했지만 사람들이 아예 나타나질 않아서 무산됐어요. 24년 12월, 작년 12월에 3차 공개 매각에서 메리츠 화재가 이제 선정됐는데 MG손해보험 인수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죠. 근데 25년, 자 1월, 2월 메리츠 화재 인수 위한 MG손해보험 현장 실시 시도했지만 노조가 철저하게 반대해 내 조건을 받아줘라. 2025년 마침내 3월 13일 메리츠 화재 MG손해보험 인수 포기 선언한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것도 중요해요. MG손해보험 124만 명, 내 돈 몽땅 다 돈 날린다. MG손해보험 매각 불발 시 파산, 내 보험 해지되나 124만 명 덜덜덜. 덜덜이 아니라 덜덜덜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자, 돈 몽땅 날리나 부실현황 MG손해보험 계약 124만 명, 계약 건수 156만 건. 이미 자 2013년 건전성 미달 보험사 7곳 포함된 겁니다. 24년 2분기 자기 자본 551억, 3분기 때 마이너스 180. 이렇게 적자가 착착착 누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배짱 부릴 때가 아니었잖아요. 설마 우리가 망하면 다른 데로 전이되고 다른 데도 문제가 되는데 정부가 우리 안 잡아주겠어? 이런 아주 안일한 생각이죠. 진행 과정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메리츠 화재가 포기해버렸어요. 지금 MG손해보험 노조도 4차 메리츠 화재 인수 반대를 했습니다. 먼저 반대하고 참석도 안 한 거예요. 노조 지나친 요구로 인수보험사 없어가지고 파산. 일단 파산 선언한 건 아니지만 거의 파산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 자, 피해 규모 MG손해보험 청산 파산 시의 피해 규모는 1,700억. 직접적으로 이 보험을 든 사람들은 얼마나 피해 보겠어요. 3.9조 규모 예금자 보 5천만 원은 보장받습니다. 5천만 원 이내는 그나마 괜찮아요. 초과할 경우 1만 명, 초과한 사람들이 1만 명이 넘는데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손해를 보게 생겼어요. 개인 737세대, 법인 1,019억. 그러니까 개인은 737억, 법인은 1,019억. 법인이 좀 더 피해가 크네요. 건정성 미달 보험사와 MG손해보험 위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밑으로 떨어진 여기 MG손해보험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죠? 경고 조치 후에 좀 나아지는가 싶더니 또 문제예요. 그리고 KDB생명도 별로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자 200밑은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데 튼튼하지는 않아요. 지금 자, 여기 부실기관 지정된 MG손해보험 노조는 최고 복지 그대로 혜택을 누렸으면서 그 누린 혜택을 또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노조들 때문에 만약 이게 문제가 생긴다면 여기 124만 명이 노조를 상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맞잖아요, 제 말이. 노조 때문에 지금 인수인계도 안 나타나고 진짜 청산 파산해버리면 이제 노조들 난리 납니다. 이참에 좀 노조들, 강성 노조들 뿌리를 뽑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저것도 우측 아니냐. 저 우측 아니에요. 중간이에요, 중간.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어디 있고 좌우가 어디 있어요. 심한 것은 지적을 해야죠. 눈치나 보면 안 되죠. MG손해보험 자기자본 한때 4분기 때 23년 1901억 원에서 자 1월달 157억이 됐다가 마이너스 551, 마이너스 184. 점점 자기자본이 줄어들고 있고 이러면 나중에 적자폭만 엄청 커지니까 손을 쓴 거죠. 자, 보험, M&A. 이제 M&A가 과연 지금 MG 손해보험이 상당히 위험하지만 여기만 그럴까요? MG 손해보험부터 동양 ABL까지 보험 M&A 시장 먹구름. 먹구름이 문제가 아니라 또 파산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금융 쪽이 아주 고약한 게 전염이 빨라요. 전염이. 예전에 여러분들 미국 사태에서도 보면 은행권이 아예 유럽까지 그냥 스위스까지 전염되고 막 그러잖아요. 자, 보험 M&A 불확실, 보험 인수. 우리 금융지주 동양생명과 ABL 패키지 인수를 했어요. 또 롯데손해보험과 KDB생명 등 매각 대기 이것도 변수가 되고 부실 ABL 하나 교보 IBK 그다음에 MD손해보험 KDB 푸폰 전반적으로 튼튼하지는 않는 부실한 보험인데 얘들 어찌란 말이에요. 문제점 노조들 이게 노조가 문제죠. 정규직 고용 승계와 소비자들을 보호한다. 본인들의 이익 추구. 아니 소비자가 우선이 돼야죠. 당연히.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협상 지정 철회, 부채 이전 방식, 인수자는 고용 승계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도 양보 좀 했잖아요. 제가 또 이렇다고 해서 너무 또 일방적으로 MG 손해보험의 노조를 갖다가 막 몰아붙이고 싶지는 않아요. 그분들도 사정은 있죠. 정말 피와 땀 다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누구는 구조해주고 누구는 구조 안 해주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손절은 해야 하는데 그 협상 자체를 갖다 거부하고 안 해버리면 문제가 됐죠. 계약 피해, 청파산, 예금자 보완도 5천만 원 이내에서밖에 이제 보장이 안 될 처지. 저축성보험 원금 손실할 가능성이 커요. 입원비 보장 안 줄 수도 있고요. 해약 환급금, 납입보험금보다 훨씬 적고 법인 보장조차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법인은 무보장. 이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금융도 초비상입니다. 지금 우리금융이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수인계하는 그 돈을 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거죠. 얘들도 지금 우리금융이 문제가 생겨갖고 여기는 거꾸로 우리금융이 인수를 하는데 얘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인수 자격이 있느냐 그게 논란이 되는 거죠. 바로 동양과 ABL 인수불발 2,300억 부당대출 총체적인 경영부실 3등급 하락 시에 동양 ABL 불발할 수도 있는 위기 1,550억 계약금 손실 손해배상 소송 아주 난타전이 벌어지겠죠. 문제 심각 등급 하향 내부 통제 부실 재차 확인했고요. 후속 처리도 지금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지금 문제가 심각하니까 낙후된 지배구조에 대규모 잦은 금융사고 자본 과대평가 브릿지론 편법대 또 계열사 편법 지원 지금 우리금융이 1금융권이 맞느냐 할 정도로 상당히 내막은 지저분해요. 금감원 금융위 이제 금융위 결정에 달렸는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인수인계 할 것 같아요. 왜? 파장 때문에요. 얘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금감원 CT1 건전성 지표 하락 가능성이 높다. 우리은행 인수 무산 시에 국부도 유출되고 자본금도 증액해야 하고 부실 자산 정리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금융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MG가 진짜 청산 파산이 됐을 때 그 파장이 어디까지 갈까? 더 큰 회사가 붕괴돼 버리면 어떨까요? 누가 그걸 인수인계 하려고 할까요? 가뜩이나 똘똘 뭉쳐서 인수인계 해주십시오 해도 안 하는데
그냥 우리 다 써달라. 억지, 목리를 부리는데 누가 하겠어요? 인수인계 해봤자 별로 남는 것도 없는데. 자, 금융불안, 저축, 새마을, 신협. 단골로 나오는 말들이죠. 저축 11.05% 연체율, PF, 새마을도 8% 가까이, 7%, 신협 6.8%. 참 평균적으로 상호조합 4%가 넘었어요. 증권사 17%. PF 연체율이요. 지금 좋아지질 않고 있어요. 정말 3.84로 상승 1위. 금융권 부실 퇴출 위기예요. 보험사도 지금 끔찍합니다. 생각보다 건전하지 않아요. 건조성 미달 7곳이나 있어요. 뱅크는 땐 4곳이나 디폴트 터진다고 하잖아요. 23곳 위기. IBK 연금, MDA, KDB 아까 몇 번 했었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증권사 56.5, 31.9 뭐 해서 지금 다올, OB, IM, SK 지금 안 좋은 증권사 손유지 이하 자산 비율이 쭉 나오고 있어요. 주로 좀 중하위권 증권사가 위험해요. 이번에 증권사 17.57, 저축은행 11.16. 아무튼 PF 대출 심각하죠. 이거 한번 볼까요? 별표를 쳐볼게요. 증권사 PF 연체율 17%를 급등. 잡히지 않는 위기설. 그러면 증권사가 부도날 경우, 캐피탈이 부도날 경우, 보험사가 부도날 경우. 아까 은행은 얘기했고, 자, 증권사 파산부도 대부분 안전합니다. 모두 수령받아요. 증권사는 부도나도 괜찮아요. 망해도 주식 한국 예탁 결정을 해서 예탁하고, 증권사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거래만 중개하니까. 근데 캐피탈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자, 유동성 비율 100% 미달 퇴출. 자, 평균 53% 아주 심각하고, 유의와 부실 우려 사업장이 4조 5천억 규모나 되는데, 자, 벤처 캐피탈 이금융권에 들어가는 정상적인 것만 그래요. 정상적인 것은 5천만 원 보장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특판이 많아요. 특판, 채권 이런 말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특판 채권의 1원도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자 따먹으려고 특판 들은 것들 주로 캐피탈이 많은데 거의 못 받아요. 보험사 청파산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 원 이내 보장 받습니다. 이것도 은행처럼 저축성 보장 보험 원금 손실 입원비 보장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보험 저것마다. 하지만 보장은 돼요. 해약 환급금 납입 보험보다 훨씬 적고 법인은 무보장. 자, 이제 건설사 지금 심각해요. 건설사가 갑자기 또 PF 문제로 위기. 건설사로 끝나면 덜하지만 건설사는 이금융권 PF 대출 때문에 이금융권 부도 또는 대형 건설사도 부도가 날 수 있고 이금융권도 부도가 날 수 있고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증권사나 보험사는 자유로울까요? 자, 먼저 건설위기 금융전이 막아야 대출 부실 지표 상승. 자, 부동산업 대출 전체 금융권 부동산 대출 512조 3천억 어마어마하네요. 전년 동기 대비 19조나 늘었고 은행권의 증가폭이 26조예요. 부동산업체 대출 고정이하 여신이 무려 8,425억. 즉 대출 문제 때문에 은행이 위험한 거예요. 건설사 부도 자체도 문제고 부동산 PF 정리 PF 부실로 제2금융권 증권 캐피탈 저축 13조. 지금 상당히 문제네요. 신동아 건설, 삼부토건 지금 다 법정관리 건설업계 부도 처리 40곳인데 최근에 들어와서 부쩍 늘어났습니다. 부도가 특히 지방 미분양이 많다 보니까 그래요. 안 팔리는 저축은행 부실채권 2차 PF 파동도 지금 고민되고 있어요. 저축은행이 좀 튼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금융권은 10년 최악이에요. 제일 안 좋아 지금 이금융권이. 부동산 부진 비아파트 침체 이것 때문에 더 그러죠. 왜? 거의 다 PF 대출이니까. 신탁사 부실 이것이 전이되고 있어요. 신탁사가 이금융권으로. 대출 규모 부실 대출 지표 통계 작성 이후에 최고래요.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 캐피탈 카드사. 자, 여러분들이 비싸게 대출 받는 곳들은 망하기도 쉬워요. 뭔 말인지 가셨죠? 대부업체가 됐든 이금융권이 됐든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대출 받을 때 이자 세게 받는 곳들 걔들은 부도나기도 쉽다고요. 유지하기 위해서 세게 하는 거니까. 자, MG손해보험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아직 주사위는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행과 보험
증권사의 부도는 연쇄부도를 촉발하기 때문에 금융위기로도 번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MG손해보험의 파산 위기는 파장이 좀 클 겁니다. 감사합니다.